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김윤미 님이 라디오로 듣다가 오랜만에 제 입이 보고 싶어서 유튜브로 왔습니다. 여기는 수안보 주변인데요. 춥지 않은 겨울 날씨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수안보라고요? 네. 아, 요즘 온천 생각이 참 많이 나던데. 어허. 수안보로 오라라는 텔레파시 같은데. 주말에 그럼 한번 가서 때 빼고 강 빼고 따뜻하게 있다 오시죠. 수안보면 온천도 있지만 또 꿩 요리가 유명하거든요. 오, 드셔보셨어요? 꿩 요리? 못 먹어봤습니다. 네. 왜 이렇게 내가 언상을 높여요, 근데? 네. 아니 못 먹어봤다고. 맛있어요. 네.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못 맛있어요. 먹어봤습니다. 네. 네. 하지만 꿩? 네, 뭐 알겠습니다. 질기지 않을까요? 자, 드시지를 못했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일단 잡숴봐. 네. 예, 알겠습니다. 네. 3941님, 결혼 35주년 기념여행 마지막 날 포항 호미곶 해맞이 왔습니다. 제 입이 축하 한마디 해주세요. 여행 간 것도 축하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아, 35주년. 아, 35주년. 좀 잘 들으세요. 결혼 35주년. 네. 네. 알콩달콩하게 여행 잘하십시오. 네. 뭐 이런 것까지 삐딱하고 그러세요. 꿩 얘기할 땐 그렇게 신나하더니. 부럽습니다. 네. 네. 아, 부럽습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여행 가셨다라는 게. 네. 아, 그게? 예, 알겠습니다. 포항 호미곶에서 어떻게 해는 잘 떴나요? 아, 아직 안 떴나? 아직 안 떴죠. 네. 힐링타임님, 저 오늘 쉬는데 누워서 방송 들으니 행복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지만 제이비타임즈를 듣다 보면 벌떡 일어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어제 의원총회가 끝난 뒤에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 방안과 관련해 의원총회 과정에서 정리된 최대 공약수라고 하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추려드리면 전담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한다.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외부 관여는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법률 명칭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는 뺀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정도면 네. 뭐 위헌 시비 요소는 거의 정리가 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이고요. 이제는 이 법안의 국회 통과 속도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1심 속도를 보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지점에서 주목할 뉴스가 나옵니다. 어떤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가 내년 1월 16일에 선고를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내란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고 되어 있다면서 특검의 공소 제기가 7월 19일이라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야 해서 1월 16일 선고를 해야 할 듯하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재판부는 당초에는 1월 16일에 추가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걸 12월 19일과 26일 추가 기일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변론을 종결해서 1월 16일에 선고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송진호 변호사는 이 사건은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과에 따라서 선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는데 하지만 백대현 부장판사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일축해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판사가 일축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하던데 짚을 점은 어떤 건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 후자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도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부터 먼저 하고 나서 다른 사건 선고를 했으면 더 깔끔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사건 진행이 가장 느립니다. 그래서 답답한데요. 직위원 재판부가 이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먼저 던지겠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건 선고를 못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내란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려지면 다른 연관 행위도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논리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이건 근데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을
집행 대상자가 판단해서 수능 또는 거부까지 자체 판단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내란이 아니었고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체포방해 행위도 거기에 해당하는 정당방위에 해당이 되니까 죄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라는 건데요.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 재판부가 일정을 급 변경을 한 배경을 좀 살펴야 될 것 같은데 재판부는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내란 특검법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근데 내란 특검법은 어느 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돌발 변수가 아닙니다. 이미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 내란 특검법이 정해져 있는 선고기일을 근거로 해서 지금 선고기일을 변경을 했다면 이건 배경을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법에서 찾을 게 아니라 사법부 내부 기류에서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느려 터진 재판 속도에 대한 국민 불안, 국민 불만 이게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걸 의식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고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구속 만료 시점이 내년 1월 18일입니다. 그 만료일을 이틀 앞두고 지금 선고를 한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사법부가 이런 저간의 사정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라고도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신원섭파님, 윤석열 씨 측은 시간 질질 끌어서 구속해서 풀려날 계산이었나 보네요. 하지만 그건 안 되죠. 라고 올려주셨고, 내란 재판부가 이제 2심부터 간다,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JB가 지기현 재판부가 좀 답답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옥황상제님은 약간 이름 개그를 보내주셨는데요. 지기현 이름에서 중간 글자 빼면 지연이잖아요. 그건 좀 아재 개그과라고 보기도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국민들이 좀 답답해한다. 뭐 그거에 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김건희 씨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종호 씨가 어제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느닷없이 한 가지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고 김건희 특검에 그 부분을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종호 씨 측근이 연합뉴스 기자에게 추가 설명까지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종호 씨에게 투자금 15억 원을 맡긴 적이 있는데 이종호 씨가 투자 수익 3억 원을 보태서 총 18억 원을 돌려준 적이 있다. 그 얘기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돈을 준 시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불거지기 전이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자, 먼저 특검의 설명부터 들어봅시다. 자, 저 내용이 이종호 씨 참고인 진술조서로 작성이 됐고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에서 권오수, 이종호 등과 주가 조작의 공범임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로 제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면 이건 뭐 문제는 없습니다. 특검 처리에서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눈길을 끄는 건 김건희 씨 측 반응인데 언론 공지를 돌렸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종호 씨가 언급한 부분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받은 적 없다라는 대목은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받긴 받았다라는 간접 인정으로 해석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받긴 받았는데 도이치 사건과 무관하다면 그럼 그 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추가 수사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경우에 따른 추가 기소도 가능하겠네요. 그걸 자인한 겁니까? 한번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네. 네, 또 다른 소식은요?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최 씨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라는 사실을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으로 과징금 25억을 부과받고도 이걸 내지 않았다라는 거였는데 관련해서 성남시가 부동산 공매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납부 최고 기한인 15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서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에 들어가기로 한 건데 이러자 최 씨 측에서 일부라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와서 그러면 어제까지만 기다려본다고 했는데 어제까지
입금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제 오후 6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서 최종 체납 처리가 확정이 됐고요. 성남시는 압류 부동산을 결국 공매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네, 반면 이런 소식도 새벽에 들어왔더라고요. 건보공단이 그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해온 요양원 있잖아요. 부정수급한 거요? 네네. 부당 청구로 취득했던 장기 요양급여 14억 4천만 원을 지난달에 전액 환수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끝까지 토해내게 해야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JB가 이 시간에 계엄 후에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 라고 말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보도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에 집에 돌아와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 직후는 아니에요, 그럼? 그런데 이게 좀 약간 뭐한 게 그러면 그동안은 이런 얘기 안 했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지근거리 있는 사람이 목격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것도 궁금한데요. 그 전에는 안 했다라면 이 시츄에이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뉴스 보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었는데 뭐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김건희 씨가 면회 한 번 안 갔다는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랬죠. 면회 안 간 이유는 알겠다. 요거는 알겠는데요. 너 때문에 다 망쳐서. 근데 이때까지 그럼 꾹꾹 참고 얘기 안 했다가 했나? 아니 그런데 체포될 때까지 상당 기간 있었잖아요. 그때는 안 했다는 겁니까?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까지는 이게 또 계엄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근거가 되는 건지 하여튼 뭐 그거는 좀 물음표가 네. 생기는 것 같아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돈을 받았다라는 걸 입증하는 문건이 나왔다고 어제 JTBC가 보도를 했습니다. 통일교가 세계 각국 의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평화 국회의원 연합이라는 조직인데 이 연합 명의로 2020년 6월 2일에 작성된 문서인데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김규환 전 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매달 1,000만 원씩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활동비도 준다. 그래서 활동비만 총 5,600만 원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고문료 1,400만 원에 대해서는 윤용호 전 세계본부장 승인으로 전자결제 처리된 것까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김규환 전 의원 그동안에 금품 수수 사실 없다. 강력 부인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건 본인 주장일 뿐이었고요. 수사로 가려져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 수사기관에 맡기도록 하고요. 이 자리에서는 저 문건을 한번 좀 따라서 추적을 한번 좀 더 해봅시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시점입니다. 자, 이 문건이 작성된 시점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2020년 6월 2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점이 왜 그러니까 중요하냐? 김규환 전 의원이 국회의원 배지를 뗀 게 언제냐면 2020년 5월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국회의원직 떨어지고 나자마자 쉽게 말하면 고문으로 위촉이 된다.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 점을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 국회의원 배지 떨어지자마자 고문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그 미션을 주려고 했던 거냐. 통일교 쪽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활동 내용이 뭐였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건데 문건 작성 주체가 어디입니까? 국회의원 관리 조직입니다. 따라서 김규환 의원에게 그 요구하고자 했던 고문의 내용이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정치권의 연결 통로 역할을 주문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성립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추정으로부터 파생되는 2차 추정이 있는데요. 김규환 전 의원은 돈의 종착점이 아니라 그거는 활동비, 말 그대로 활동비고 그냥 경과점. 따라서 김규환 전 의원을 매개로 한 다른 정치권 인사들이 줄줄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점을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린주님 국회의원도 전관인가? 라고 해주셨고 어떤 순철님은 로비스트로 활용한 거 아닐까요? 라는 의견도 보내주고 계신데 네. 관련 내용을 어제 KBS도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김규환 전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임기 종료 후에 통일교에서 강의를 하며 매달 150만 원씩 받은 사실은 있다. 원천 징수도 하고 합법적으로 받은 돈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네요. 무슨 교육을 그렇게 했을까요? 매달? 네. 네, 요거는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당윤리위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라디오와 유튜브 등에 나가서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하고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했고 당 대표에 대해서 모욕적인 표현을 썼다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김종혁
위원장의 발언은 비판이 아닌 낙인 찍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비판이 아니라 당내 절차를 우회한 선동이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당을 희생물로 삼는 자기 정치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네, 당원 게시판 사건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결론을 내지 않았고 지금 자료 조사를 좀 더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친한계는 지금 반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고 했고요. 한지아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당의 기준에 맞춰 선별적으로 허용하겠다라는 위험한 시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일찌감치 징계가 이루어지면 가처분 신청부터 낼 것이라고 밝혔고 어제 개인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더라고요. 자, 그런다고 이호선 위원장이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위원장이 먼저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들이받는 손은 돌로 이거 쳐 죽일 것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네, 이호선 위원장이 했던 말을 받아친 거잖아요. 자, 짚을 점은 이건데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요청을 했다면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수위로 징계를 요청을 할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공개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면 자, 한쪽에서 보기에 이 한쪽이라고 하는 게 어딘지는 아마 다들 아실 텐데 뒤에 숨어서 해당적 표현을 한 행위가 더 중하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김종혁 전 최고위원보다 더 중한 징계 요청을 윤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한동훈 개는 둘째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나설까요? 아마 이 시점이 이 계기가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오늘 0시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당무 감사위가 해명을 요구한 내용과 제 답변을 내일 오전에 공개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누가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판단하실 겁니다. 라고 올렸거든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추가로 보도록 하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짤막하게 전해주실까요? 경주시가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을 기념해서 명예 시민증을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 대상자가 모두 92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92명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냐면 내란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수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그다음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여기에다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또 추경호 전 국민의 원내대표 등등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경주시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 이거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진 개최도시 선정이었다. 그래서 그때 역할을 한 점이 있다. 요거. 그다음에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고 에이펙 관련 공적은 그와 별도로 봐야 한다. 뭐 이런 논리라고 하는데요. 이건 100번이 아니라 한 1000번쯤 그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는데 그러면 개최도시 선정에 경호처 차장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네,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처사라는 거를 공감하는 것 같고요. 동네 박내님이 이름 바꾸세요. 내란 공로자로. 그러니까요. 라고 좀 화를 내주셨습니다. 뭐 계속해서 비판하는 댓글 올라오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뭐 못 조치하나요? 못 바꾸나요? 아직 시의회 일단 통보 지금 거명된 사람들은 2차 본의라 아직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라고 하니까 여지가 있는지 봐야 되고 지금 속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관저 이전 특혜와 관련해서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 국토부 차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네, 발부가 됐죠? 발부가 됐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